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가정문제의 해결사 조혜정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 두 개에서 황혼 이혼 당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머나, 내가 4개나 되네, 5개 되네. 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좀 찔리셔야 돼요. 마음이 따끔따끔하시죠? 자, 4개, 5개 된다. 이렇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지금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황혼 이혼 당하는 남편들이 자주 하는 말씀, 제가 자주 듣는 말씀이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건데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살림 부수고 엄마 때리고 도박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매일 그랬는데 나는 1년에 몇 번밖에 안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그랬는데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뭐 가정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 정도도 못하면 나는 내가 왜 돈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요, 저는 남자분들 입장이 이해가 많이 돼요. 왜? 저도 돈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제가 돈 벌잖아요. 돈 버는 거 힘들어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는 이 전업주부인 아내분들이 돈 벌어다 주는 남편들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돈 버니까 내 가족들이 내 뜻에 복종해야 돼.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 군대고 또 아주 약하게 봐도 회사고 이건 가족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해서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그럼 이혼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8가지 중에 내가 한 4가지, 5가지 되는데 그리고 요즘 보니까 내 아내가 좀 눈치가 싸한데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혼을 안 당한다고 했을 때 거기도 또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사이가 좋아져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가 있고 다소 좀 사이가 나쁘고 대면대면하게 공존하는 하우스메이트. 둘 다 이제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번째 방법.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혼은 안 하고 공존하며 살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를 하시면 이혼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뭐냐? 돈. 저거는 역시 돈이구나. 네, 돈이 중요합니다. 특정하게는 뭐냐? 생활비를 주세요. 은퇴를 하면서 생활비를 끊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왜? 돈이 없잖아요. 나도 이제 꼬박꼬박 나오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기 어렵다. 그건 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그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세요. 끊거나 줄이는 사정 자체는 아내분들도 보면 대부분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를 설명하고 의논을 하고 동의를 구하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황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 한 절반 정도는 생활비 끊는 거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황혼 이혼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힘들게 살아온 아내들이 내가 남편이 은퇴만 하면 이혼을 할 거야 하고 막 칼을 갈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은퇴를 하니까 그래 이제 때가 왔어 하고 이혼 소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 과장된 이미지예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황혼에 이혼하는 여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소극적인 분들이 많고 또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과감하지 못하세요. 사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황혼 이혼 당하는 남편들의 공통점 보면은 굉장히 독재자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런 독재자 같은 남편을 20몇 년씩 30몇 년씩 참아주는 거는 이분들이 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감하지 못한 분들이 뭐 이 수십 년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때가 왔으니까 막 실행하고 이런 실행력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정말 속마음은 뭐냐면 남편이 변해서 노후를 손잡고 놀러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생활비 끊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더 과감하게 나가보면은요 재산을 주면 안 될까 아내분한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고 싶든 안 주고 싶든 간에 40%에서 50%는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혼도 당하고 재산도 뺏기느니 이혼 안 당하면서 재산을 먼저 주면 아내분들한테 점수 많이 따게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재산 대부분이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봐도 상담 오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이혼하시면은 남편한테 재산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80% 정도가 우울해집니다. 피 같은 돈을 어떻게 나눠주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과감하게 재산을 줘버리면 사실은 황혼이혼 당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지금 황혼이혼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꼭 봐주세요. 안녕!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